여러분, 프란체스카가 로버트를 만나서 갔을까요? 아니면 남편이랑 아이를 지켰을까요? 말해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할까요? 근데 어차피 뭐 너무 다 알려진 거니까, 아, 그러네요. 예, 반전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네. 예, 반전이 없고, 이 드라마는 음, 뮤지컬은 소설이랑 영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 프란체스카는 아이를, 남편을 음. 보자마자, 아,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동네에서, 로버트가 멀찌감치해서 프란체스카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자꾸 시내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고. 아이스크림 음, 먹자고. 예, 아이스크림. 여기 지금 이게 1965년도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배경이, 말입니다. 예, 배경이 아이스크림 먹으려면은 시내까지 가야 된다. 얼만큼 깡촌에 살고 있는지, 이 프란체스카가 옥수수가 막 흐드러져 옥수수밭이 엄청나게 막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정말 아이스크림 집도 지금 몇 분 차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곳 살고 있는 바로 굉장히 그런 자연 속에 파묻힌 인간이다. 라는 설정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공연을 보면서 되게 연출이 정말 좋다고 느낀 몇 번이 있어요. 근데 딱 이 연출이에요. 이게 아이스크림집 여기.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신디님. 아, 네네. 이게 어, 그 프란체스카가 가족들하고 아이스크림 집 앞에서 뭐 뭘 먹을까?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하수 쪽에서 로버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옆에서 딸내미가 엄마를 딱 쳐다보고 엄마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러다가 막 달려가서 로버트한테 확 안깁니다. 와, 그 장면이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그 내면의 그 심리적인 상황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약간 음악하고도 굉장히 딱 맞아떨어져서 만약에 그게 맞아요. 약간 예, 삐끗했으면 떨어지거든요, 에너지가. 근데 너무 절묘하게 음악도 딱 맞았고 둘이 가서 포옹을 확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들이 그러겠죠. 저 큰일 났네. 저 큰일 났어. 그쵸.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예 다 드러내놓고 저런다, 지금. 또 어떻게 하면 좋아져? 남편이랑 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이러고 이제 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안고 있다가 손을 내려놓으면서 뒷걸음질을 쳐서 다시 가족들한테로 딱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맞아. 상수로 딱 갑니다. 네, 음, 상수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음, 가면서 판타지가 딱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딸아이한테 설명을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음, 사진을 찍으시는 아저씨야. 길을 안내해 달라고 해서 잠깐 가르쳐 준 적이 있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이 엄마를 팔짱을 끼고 아이스크림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눈을 남기다가 결국은 그쵸. 돌아서 들어가 버리죠. 이 맞아요.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일단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이제 앞에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프란체스카의 심정도 너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프란체스카가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공연을 볼 때 굉장히 좋았던 건 조명의 활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이렇게 뛰어갈 때, 마음 안에 있는 장면이 표현될 때 이렇게 위에서 조명이 쭉 떨어져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그 앙상블들이 막 흔들잖아요. 막 이렇게 흐트러트려요. 음, 그래서 지금 이 프란체스카의 마음 안에 이죠. 벌어지는 어떤 심경의 풍경이 이렇다라는 걸 물리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둘이 딱 헤어지고 다시 상수로 갈 때 조명이 제자리. 똑바른 모습으로 바뀌면서 어, 다시 정렬되면서 쫙 올라가거든요. 제자리로 딱 같이. 저 이거 진짜 좋았어요. 이 장면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 음악과 저는 사실 조명보다 음악에 집중을 딱 하는 순간이었어서 음.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게 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진짜 조명과 음향과 연기와 이게 모든 게 딱 합일치가 딱 되면서 그 장면이 정말 완벽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감독이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침대 씬도 굉장히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게 노래가 사실 그 부분이 좀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음, 그게 그 제가 이제 자료 찾아봤을 때 느꼈던 게 작곡자가 노래를 굉장히 긴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5분이 넘는 노래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그 감정의 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꼭 한번 작곡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노래가 이돌 Phase Away. 네. 그 노래였습니다. 그게 이제 이 작곡가가 Let It Be라는 노래를 이렇게 길거리를 이제 이 작품을 하고 난 뒤에 비틀즈의 Let It Be를 듣고 걸어가다가 그게 Let It Be가 이제 반복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멜로디를 딱 들으면서 그 음구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그래요. 이 작곡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긴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엔 그게 그 침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둘이 침대에서 내려와서 얼마나 이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거잖아요. 이게 마음으로는 이 남자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과 아이를 지켜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동시에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어, 그 로버트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떠나야 되는 사람인 거고, 로버트의 입장에서는 어디 한 군데 정착을 해보지 못한 남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떠돌이를 하는 그런 남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가 둘이 이제 사랑하면서 키스를 하고 이렇게 막 마음을 나누기 직전에 그런 말을 해요. 많이 이렇게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런 맞아요. 관계를 갖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음, 대사도 이 맞아요. 프란체스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마음도 이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설정이 너무 또 명확하고. 근데 이제 로버트가 그러죠. 내가 어디 사진 찍으러 다녀도 어디 집에 들어가는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속으로 그랬죠, 저는. 에이, 그걸 누가 믿어. 이러면서 음,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둘이 이제 사랑에 정말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남편이 온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순간에 이제 남편은 로버트가 프란체스카한테 우리 떠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그 음악적으로 그 순간에 굉장히 극적으로 이야기를 또 딱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막 프란체스카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둘이 앉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그 장면이 굉장히 힘이 있고, 매칭이 둘이 너무 잘 되고, 연기도 너무 좋았고, 저는 음악도 너무 좋았고, 또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이 특징이, 소설은 남성 중심의 전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중심의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영화로 넘어오고 뮤지컬로 넘어오면서 여성 중심의 시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그 신디 아줌마도 이 보면서 아, 이게 내 얘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그 여성적 시각에 대한 그 예민함과 디테일을 굉장히 뮤지컬에서 잘 살려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연 때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벌써,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17년에 이제 봤는데, 그러고 나서 25년이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이제 공연을 다시 보니까, 제 감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메디슨 카운티가 공연될 때, 이게 이제 작곡가가 그 유명한 제이슨 로버트 브라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도 만들었고 퍼레이드도 만들었던 그리고 이 그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그 넘버의 특징은 제가 느끼기에 그 박자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겹박자를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사실 이제 겹박자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노래를 할 때 느끼는 거는
사실 노래하기가 좀 어려운 박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길기 때문에, 예, 그 마디마디가 길고, 자칫 잘못하면은 좀 지겨워질 수가 있거든요, 음악이. 이 겹박자 특성상. 예, 그래서 이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도, 그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음악이 길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템포, 그리고 정서의 어떤 깊이, 이것하고 너무 잘 맞춰놓은 거예요, 음, 음악이. 음, 저는 사실 이 작품은 음악이 다 아는 작품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음악이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와라는 어떤 극중의 배경하고도 되게 잘 맞는 그런 스타일들의 음악이 잘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그 맥락에서 제가 이번 그 공연을 통해서 느낀 거는 그 이제 둘이 헤어지고 나서 이 막 중후반쯤 가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그러니까 이 작품의 템포가 느린데 굉장히 빠른 템포로 넘어가는 장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결혼식, 졸업식, 장례식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여기가 쭉 흐르거든요. 한 호흡으로 쭉 흐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 막 엄청 울었어요. 맞아요. 아, 왜 여기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게 헤어지고 만나고의 포인트가 저한테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헤어지고 나서 이들이 각자 삶을 살아내는 그 어떤 흐름, 나머지 삶에 너무나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버트는 언젠가 자기한테 다시 연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다림 속에 하염없이 놓여 있었던 상태로 생을 마지막까지 유지를 했고, 그리고, 프란체스카는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다시 일깨워줬던 어떤 이 남자, 어느 날 갑자기 마수처럼 등장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고, 그때 그 자기를 되찾음으로 인해서 인생을 계속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다시 찾게 해준 그 남자에 대한 기억으로 삶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데, 저는 이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진짜 주인공은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예,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삶이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두 사람 사이에서 스파크가 확 일면서 같이 할 수도 있었고, 뭐 야반 도주를 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삶을 그 이후에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인간 전체, 그러니까 이 전체 삶을 살아냈던 하나의 인간으로 계속 보여지는 거죠. 남자, 여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력을 갖춘, 그때 그 기억으로 살아내는 인간, 이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통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단순하지 않구나, 이 작품이.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일단 결혼식, 졸업식, 장례식으로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 이제 남편이 죽거든요. 이제 먼저 죽는데, 프란체스카보다. 이 아들, 딸이 엄청 성장해요. 이 과정에서. 예. 결혼식하고 졸업식하고 장례식하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 어른이 되어가는 굉장히 성장해가고, 이제 깊이 있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남편을 보내고 자기 삶을 유지했던 프란체스카의 노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이 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선택과 관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이제 일상이라는 게 흘러가는 건데, 우리 일상이 뭐 일상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일상성 안에 뭐가 파묻힌다 뭐 이런 개념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일상보다 위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일상보다 위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낸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막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쭉 구축이 되고 완성이 되는데, 그 위대함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그렇게 완결되는 게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절대 말초적이거나 무슨 뭐 불륜이어서 뭐 어쩌고, 그리고 뭐 프란체스카가 로버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따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절대 읽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예, 서로가 갖고 있는 자기 위치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결되는 어떤 모습에서 이 작품에 굉장히 큰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닐까를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좀 안 있죠. 들었거든요.